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은 이훈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사회보험법이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 출제 경향과 그리고 수험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험법은요. 최근 5개년 출제 경향을 보면 어, 사회보험법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보장기본법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고용보험법 6문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문제, 국민연금법 2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2문제, 그리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징수법과 관련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회보험법은 공인노무사 1차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2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회보험법은 그 중에 1차 관문인 1차 시험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차 시험의 합격의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되고요. 다만 40점이 꽈락이니까 40점 밑을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접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의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법률마다 비중이 좀 틀립니다. 특히나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법의 분량은 또 각각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43조까지 총 4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11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129개,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119개, 건강보험법은 131개,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징수법과 관련해서는 조항이 50개 정도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비중의 분량이 낮은 43개의 조항밖에 없는데 3문제 또는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분량은 적은 대신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법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산재, 그리고 징수법까지 다 3개의 법률과 관련해서 보면 총 6문제, 6문제, 6문제에서 1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산재법도 중요하다. 요거와 관련된 징수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2개의 법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분량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분량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낮고요. 저희 합격 기준이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4문제를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합격에 이르는 길에 크게 저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출제 비중에 따라서 우선순위, 금방 말씀드린 사회보장기본법, 고용, 산재, 그리고 징수법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1차 시험에는 노동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 또는 경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법이 있는 겁니다. 1차 시험의 합격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2차 시험이 목표인데 노동법 1, 2 요것만 2차 시험의 과목입니다. 나머지 과목, 사회보험법을 포함해서 민법과 경제경영 관련해서는 유사한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경제와 경영에서 유사한 과목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자, 1차 시험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는 논외로 하고요. 자, 민법과 사회보험법이 있는데 저희 교재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상 이제 5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었는데 민법과 관련해서는 시험 직전에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노동법 1, 2와 관련해서는 1차 시험 평균 60점이 합격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2차 시험에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2차 시험을 결국에는 2차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 노동법 1, 2는 고득점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동차를 노리신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자, 그럼 민법과 사회보험법이 있는데 민법은 굉장히 분량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는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준비할 때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셔라.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자,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분량에 있어서 훨씬 낮은 반면에 배점의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에 효과적으로 투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민법에서 조금 낮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60점 이상을 맞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보험법 강의를 하면서 집중을 두는 것은 이 비중에 따른 우선순위 중심으로 강약을 좀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사회보험법은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의의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법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관련해서 법에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시험장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사회보험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저도 과거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제가 공인노무사의 목적을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으로 띄워놓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왕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자, 법은 거의 대부분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왜 준비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기 때문에 이 1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넘어갈 건지
그리고 2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띄워놨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열심은 마음 심이고요. 그리고 뜨거울, 더울 열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차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열심,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종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2차 시험을 통과를 하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2차와 관련해서는 법 과목이 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인노무사법 1조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목적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요,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공인노무사 시험에 진입하신 여러분들께서 목적지를 늘 생각해 두시고, 또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고요. 1차 시험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 제가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